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 마음먹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만이 나를 가난에서 구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할지 몰라서 유튜브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강의료가 50만 원이라서 주부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미래에는 나에게 5억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끊으면 기본 5번 이상은 수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프로 수강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듣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레버리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던 전문가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03년이 되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거짓 정보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잘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했던 제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본 거였더라고요. 결국에는 직접 자료를 찾고 맞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나에게 제공하는 정보 뒤에 그분들이 보상이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서 그들이 사라진 이유가 궁금했고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딜 가나 부동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그들은 과열된 시장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을 여유가 없어졌기에 사라졌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알던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상승기에는 본인들이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었고,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았기에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개인의 잘해서가 아니라 사이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클을 제대로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의 사이클은 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아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시장에 남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와 누적입니다. 부동산은 긴 투자 상품이기에 짧은 시간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추세와 누적이 되어야 됩니다. 한 현상만 두고 쉽게 답을 내리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전후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기존의 아파트가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즉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오를 때와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은 저렴할 때 사서 오랜 기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르지 않을 때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하락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 때 집을 사게 되면 세금만 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직접 거주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세입자가 있게 되면 세금만 내게 된다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계집도 오른다고 합니다. 하락장에서는요, 강남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오르지 않을 때 사면 오랜 기간 동안 내 돈이 묶이게 됩니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하면서 자금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지 뭐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은 소수의 사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수가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넘쳐나서 오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앞전에 긴 상승을 보았기 때문에 곧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표로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할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락론자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의 본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화폐 앞전만 기억하거든요. 지금까지 긴 상승을 보았기 때문에 또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큰 흐름, 바라보는 추세하고 누적의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의 이슈로 상승,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런 이슈들로 부동산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자금을 모으면서 상승장이 올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타이밍이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투자금입니다. 누구나 좋은 아파트에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내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시점에 내가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각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나의 상황부터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내가 이 집을 비과세를 받을 것인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금은 내가 또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자금으로는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파는 게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파는 시점을 미리 계산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상황, 자금, 세금, 공부 수준을 파악하고 시장의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빠, 시청 잘하고 있지?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